아놀드를 만나보세요. 롤리타 97에 홀딱 반해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사랑의 코멘트로 도배한 후 차단당했습니다. 아놀드의 슬픔은 아이스크림으로 잘 극복한 것 같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는 과연 살이 얼마나 찔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살이 찌기 위해선 칼로리 섭취량을 계속 늘려나가면 됩니다. 현재 아놀드의 몸무게와 생활 패턴을 고려하면 하루에 스니커즈 6개를 먹으면 살이 찌기 시작할 거예요. 300kg이 나가게 되면 하루에 스니커즈 14개를 먹어야 하고 2000kg이 되면 하루 칼로리 섭취량이 17,000칼로리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이 찐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2000kg이나 되면 몸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지방의 장기들과 정맥이 짓눌리게 되고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콘크리트보다 4배는 강한 가장 튼튼한 뼈들도 일어서는 순간 부서지겠죠. 지방이 숨통을 조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몇 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흡입을 좀 해보죠. 엄마의 브래지어를 빌려와야겠군요. 몸에 지방이 많을수록 여성 호르몬이 더 집중적으로 생성됩니다. 가슴이 더 커지고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그리고 아놀드의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겠죠. 오, 이럴 수가. 롤리타 97의 남편은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뭐 괜찮아요. 음식 없는 옷장 속에서 3년은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방이 쌓여 있잖아요. 비타민과 물만 챙겨 먹으면 안 되겠네요. 다음에 봐요. 아놀드, 또 온라인 농장에 돈을 다 쓴 거예요? 어쩔 수 없네요. 이제 가상 음식이라도 먹어서 배를 채워요. 어쨌든 빌 게이츠가 맥도날드 골드카드를 가진 걸 아나요? 평생 무료로 먹을 수 있대요. 뭐 당신이 누구보다 더 필요해 보이지만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버거킹의 특별한 폭탄 버거부터 시작해봐요. 4개의 패티, 4장의 치즈, 그리고 베이컨까지 800칼로리예요. 맥도날드의 감자튀김도 오네요. 19가지의 숨겨진 재료가 들어있어요. 아놀드, 먹어요. 햄버거 패티 하나에 100마리의 소로부터 온 부위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대요.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연간 5천만 마리의 소가 도축돼요. 벌써 끝이에요? 탄산음료를 마셔요. 식욕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료래요. 고맙게도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120개국에 이미 39,000개의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선 감자튀김에 재활용된 기름을 트럭 연료로 쓰기도 한대요. 지난 20년간 세계의 과체중 인구는 3배가 되었어요. 멈추는 게 좋겠어요, 아놀드. 이렇게 먹으면 한 달에 체중이 10%나 늘 거고 이게 계속된다면 아놀드, 멈춰야 해요. 제2형 당뇨병이 생겼어요. 우울해지고 당신의 혈관은 지방으로 가득 찼어요. 이러면 쉽게 심장마비가 일어난다고요. 패스트푸드는 칼로리가 매우 높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충고하자면 빨리 집에서 조리한 건강식으로 전환하세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잘했어요. 좋은 시작이네요, 아놀드. 저녁에도 뭘 먹는지 확인하러 올게요. 세상에, 아놀드, 대체 뭘 만든 거예요? 구운 돼지랑 초코 캐러멜 케이크? 제가 말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패스트푸드 말고도 고칼로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너무 많고요. 그게 뭐예요? 계약서? 벌써 캐스팅이라도 된 건가요? 충분히 읽어봐요, 아놀드. 사인하기 전에 신중해야 해요. 귀 사이에 그 큰 공간이면 렌트로 큰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빨간 머리카락 속에 이런 큰 공간이 있다니. 할아버지의 오래된 오토바이도 들어가겠네요. 아놀드, 그 배역을 위해선 살을 3배는 찌워야 할 거예요.
배우들은 배역에 최대한 가까이 맞추기 위해 짧은 시간에 살을 찌우고 빼곤 해요.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크리스찬 베일은 살을 9번이나 빼야 했대요. 30kg 정도를 찌운 적도 있고요. 66파운드라니. 살을 빨리 찌우기 위해선 큰 접시를 활용해요. 이러면 많은 양도 적어 보일 수 있어요. 간식도 늘리고요. 말린 과일, 견과류, 땅콩버터 샌드위치, 디저트도 잊지 마세요. 아놀드, 생각보다 소질이 있는데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제 곧 주연 배우를 맡을 수 있겠네요.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잠깐, 이래서 살을 찌운 거라고요? 휴, 아놀드. 큰 노력에 비해 결과가 너무 초라해요. 집으로 갈 차비도 못 받았잖아요. 그냥 걸어가기로 한 건가요? 잠깐, 아놀드. 괜찮은 거죠? 갑자기 늘어난 무게로 뼈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봐요. 152cm에 93kg면 BMI가 40 이상입니다. 클래스 3 비만이요, 아놀드. 심각하게 도움이 필요하네요. 여기요,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제 친구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갈 거예요. 여기선 몇 분 만에 필요 없는 지방이 전부 빠지죠. 좋아 보이네요. 안 돼. 흘러내리는 피부가 다음부터 결정을 잘하게라도 만들어 주겠죠? 빠진 지방에 대해서는 암시장 일부 화장품 회사는 1kg에 최대 15,000달러를 기꺼이 지불한다고 해요. 그래요, 아놀드. 일단 집으로 가요. TV를 켜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네, 전부 다 아놀드 거예요. 단 모든 걸 먹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요. 실험을 제대로 하려면 알맞은 음식을 골라야 하죠. 초콜릿 케이크와 고기.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나면 잠이 오게 되죠. 자, 좋은 꿈 꿔요, 아놀드. 사실은 배가 너무 아파서 한밤중에 깨어나게 될 거예요, 아놀드. 위벽이 늘어나고 팽창되겠죠. 좋은 아침, 아놀드.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많이 먹을수록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소모되는 칼로리도 줄어들죠. 의자에 바퀴가 달리지 않아서 참 아쉽죠, 아놀드. 2달 지나면 아놀드는 거대하고 중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심장이 아파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당연하죠. 비만인 사람들에게 고혈압과 심장질환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좀 쉬어요, 아놀드. 구독자들과 이야기나 해요. 네? 사람들이 뚱뚱한 게으름뱅이라고 부른다고요? 불쌍한 아놀드. 수많은 비만인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리죠. 하지만 슬퍼하지 말아요. 슈퍼스타 스모 선수가 될 수 있잖아요. 스포츠가 구해줄 거예요. 자, 케이크 퍼니셔이자 엘리베이터 절멸자인 유사코 뚱부아소를 소개합니다. 준비됐나요? 파이트!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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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떨고 있죠? 화났어요? 알겠어요. 커져버린 위가 폐를 누르고 있어서 숨쉬기가 힘들군요. 아놀드! 안 돼! 죽으면 안 돼요! 마지막 남은 도넛은 어쩌고요? 아놀드 어디 가요? 다시 지구의 중심으로 가는 건가요? 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이번에도 곤경에 처했습니다. 아놀드,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요. 눈앞에 억만장자 대통령이 있잖아요. 뭐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아놀드, 뭐를 달라고 했어요? 이번에 아놀드를 비웃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인 게 못내 아쉽네요. 왜냐하면 아놀드는 오늘 대통령 대역을 맡을 거거든요. 그게 뭐 어떻냐고요? 대통령이 뭘 먹는지 좀 봐요.
프렌치 프라이, 버거, 콜라까지 오늘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골로 가겠어요. 에그맥 머핀과 커피로 아침 식사를 하고 보안기관과 미팅을 한 다음 서류에 사인도 하고 이런 못 해먹겠네요. 시내로 바람이나 쐬러 가볼까요 그럼? 이제 대통령의 자동차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폭탄에 폭발에도 끄떡없는 똑같이 생긴 자동차 12대이죠. 점심시간입니다. 메뉴는 커다란 피자, 케첩도 뿌리고 초콜릿 밀크쉐이크와 같이 먹는 거죠. 이제 조금 따분합니다. 비상사태라도 선포해볼까요? 아니면 김정은을 놀려볼까요? 또는 모든 미국 시민은 아놀드를 만나보세요를 구독할 의무가 있다라는 법을 만드는 건 어때요? 드디어 집에 도착합니다. 오늘의 저녁 식사는 KFC 닭다리와 물론 콜라입니다. 트럼프가 이미지 유지를 위해 이런 식사를 하는 건 아닌가 싶겠지만 사실은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봉으로 1달러만 받는 이유가 이거군요. 대통령의 연봉을 달라고 했다고요? 정말 멍청하군요, 아놀드. 그래서 원했던 1달러는 받았지만 원래 대통령의 연봉인 40만 달러어치의 세금은 아놀드가 내야 합니다. 그 연봉은 벌써 연방기관에 넘어갔지만요. 자, 아놀드, 어느 쪽 콩팥을 팔 건가요? 옷을 입으세요. 그런 몸으로는 여성 구독자들을 전부 잃겠어요. 슈워제네거와 같은 점을 찾으려는 건가요? 그래도 한 가지는 있네요. 이름이 같잖아요. 그런 몸을 갖고 싶다면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먹는 음식도 바꿔야 하고요. 다른 생각이 있는 거겠죠? 아놀드, 진심이에요? 스테로이드? 일단 그건 불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시 말할게요. 불법이라고요. 단백질 화합물로 구성된 근육은 미세 눈물로 형성되고 수일 내에 회복되어서 근육을 더 강하고 크게 만듭니다. 스테로이드는 체내에 들어가면 회복 과정을 2배로 늘려주면서 근육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호르몬으로 전환이 되는 물질이죠. 테스토스테론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몸에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시작돼요. 여드름이 증가하고 고환 크기가 감소하며 공격성이 나타납니다. 저는 왜 이러는지 알고 있지만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그래도 다른 큰 게 생겼잖아요. 이런 방법은 당신처럼 게으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정확히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운동을 안 해도 무게를 늘릴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물론 테스토스테론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성욕이 증가해요. 거의 즉시 더 많은 신체적 관심을 원할 것입니다. 저기 아놀드, 정신 차려요. 너무 과하다고요. 오, 데이팅 앱에 사진을 올리는 건가요? 축하해요. 매칭이 되었어요. 사진을 봐서는 둘의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데이트에 어떻게 놀라게 해줄 건가요? 좋아요, 아놀드. 둘은 환상의 짝이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혼자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무섭다고요? 제가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테스토스테론은 여자에게 조금 다른 효과가 있어요. 남자처럼 얼굴에 털이 나고 목소리도 깊고 거칠어지네요. 너무 뛰지는 마세요. 그건 위험해요. 심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이제 쉽게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아놀드, 이제부터 육식동물처럼 날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아드레날린과 화가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느껴지나요? 당연히 씹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치아는 날고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잘게 자르는 게 중요하죠. 고대의 몽골 사람들처럼요. 사실 생고기로 만든 가장 유명한 요리인 스테이크 타르타르는 그들의 이름을 딴 거예요. 곡물, 야채, 과일이 없으면 몸의 연료인 포도당의 흐름이 멈추고 간은 신체의 에너지 요구에 지방 저장을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체중 감량이 시작되죠. 주당 최대 5kg. 그 사이 근육이 탈수되고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연예인과 슈퍼모델이 고기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예요.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심장병 위험도 높아지죠. 아미노산이 뱃속을 채울 거고 피부의 박테리아와 혼합되어 지저분한 채취를 유발할 거예요. 날고기에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와 같은 위험한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설사, 구토 및 위장의 오래된 무거움으로 고통받을 거예요. 그러나 몸이 그런 음식에 적응하면 에너지와 체력이 급증하는 걸 느낄 겁니다. 테스토스테론과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하니까요. 브루스 리도 시합을 준비할 때 맛있고 신선한 고기 스무디를 마시는 걸 좋아했대요. 저희 조상들도 날고기를 먹곤 했어요. 하지만 불을 사용하면서 요리법이 영원히 바뀌었죠. 소화에 필요한 시간을 3분의 2로 줄였어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이 위장에서 뇌로 이동했고 이것이 인지의 혁명을 촉발했습니다. 인간은 더 추상적인 사고를 시작하면서 복잡한 언어를 개발했고 그 결과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먹어봐요, 아놀드. 어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빨간 머리가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어서 브리토를 먹고 차고로 가자고요, 아놀드. 제가 발명한 사람 축소 기계를 보여줄게요. 브리토를 떨어뜨렸군요. 아놀드, 그거 정말 먹을 거예요? 오케이, 5초의 법칙은 음식이 바닥에 떨어져도 5초 이내에 집어먹으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닐걸요. 아놀드, 왜 그러죠? 배가 아픈가요? 이참에 제 양자 축소기를 실험도 해보고 아놀드의 몸속에 직접 들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죠. 이 헬멧을 쓰면 아놀드의 의식을 작은 아놀드 복제판으로 연결할 수 있답니다. 먼저 속옷부터 벗어요. 그래야 목적지에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출발! 아주 영리한 촌충의 알이 들어있는 브리토를 먹었었군요. 아놀드, 이것 좀 봐요. 아놀드 몸속에 대도시를 만들어냈네요. 동물원까지 있어요. 동물원에 가볼까요? 마침 월요일이라 50% 할인해준답니다. 대박 사건! 여긴 병원성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동물원이에요. 정말 대단한 침입자들이군요. 스페인 독감, 전염병, 에볼라, 결핵, 돼지 및 조류 독감, 장티푸스, 천연두에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한 병원균이 모두 여기 있네요. 이거 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놈인 뾰족뾰족 보로나 바이러스도 있어요. 슬픈 말의 병이라고 부른다죠. 말, 양, 소, 토끼 등 기타 동물에 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아놀드, 나라면 철장에 손을 갖다 대지 않을 거예요. 감염이 조현병을 유발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아놀드, 기생충 때문에 배가 아픈 게 분명해요. 이거 봐요. 장속에는 고속도로를, 방광에는 워터파크를 짓고 있어요. 이 녀석들이 머릿속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라도 하면 당장 골로 갈 거예요. 머리가 엄청 작으니까요, 아놀드. 몸에서 이놈들을 쫓아낼 방법을 찾아야 해요. 빠를수록 더 좋고요. 이 판도라의 상자 같은 이 동물원의 모든 철장을 열면 이 촌충들을 추방시킬 수 있겠죠? 서둘러요, 아놀드. 이 촌충들이 뱃속에 사는 것보다는 에볼라로 며칠 고생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기생충의 영웅적인 추방을 축하해요, 아놀드. 아놀드의 면역 체계가 이렇게 많은 질병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재앙은 생각지도 못한 어느 좋은 날 아놀드는 남은 시간 동안 대형 슈퍼마켓에 갇혔어요. 이유를 물어본다면 답은 그냥 제가 대형마켓에 가뒀기 때문이에요. 여기선 하루 종일 과자와 캔디를 먹을 수 있고 카트를 타고 가게를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옷, 심지어 약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평균적으로 대형 슈퍼마켓에는 5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제공할 12만 개의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불행히도 전기가 없으면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음날 사용이 불가능해져요. 실온에선
매장의 모든 우유 1톤은 단 18시간 만에 사라집니다. 신선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도 하루 만에 모두 상할 거고, 케이크와 페스트리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되지만 운이 좋으면 36시간 정도예요. 준비를 해볼 순 있어요. 생선을 소금에 절이고 빵을 말린다면 유통기한이 몇 년 연장될 거지만 그냥 오늘을 즐기세요. 그렇죠, 아놀드? 일주일이 지나면 야채와 과일도 상해서 시리얼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최소 10년으로 보이네요. 가드닝 도구를 사용해서 물을 석탄과 은으로 깨끗하게 해볼 순 있지만 그래요, 아니네요. 이제 주 음식은 통조림이 될 거예요. 쇠고기 스튜는 포장이 손상되지만 않으면 거의 무한정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클과 토마토는 추가 물 공급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가게에 있는 통조림 3톤으로 8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많은 것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종이는 화장실에서 쓸 수 있죠. 충분히 잘 구겨주기만 한다면요. 글쎄요, 사용해요. 저희 조상들처럼요. 안녕, 아놀드. 정말 아름답고 큰 야채네요. 잠깐, 가게에서 먹으면 어떡해요? 그 야채들은 GMO, 유전자 변형 야채예요. 이 토마토엔 누의 유전자가 들어있고 당신의 평범한 일상 오이는 유전적 관점에서 인간과 40%나 유사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GMO는 무섭지 않아요. 제가 보여줄게요. 당신을 유전자 변형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에게 이런 실험은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2018년 2명의 유전자 변형 아기가 중국에서 태어났었죠. 그들은 HIV에 대한 면역성을 갖도록 프로그램되었어요. 여긴 펜타곤의 극한 극비 연구소예요. 주로 GMO 군인을 생산하는 장소죠. 크리스퍼 캐스9은 한 유기체의 DNA를 다른 유기체의 DNA에 이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일반 물고기에 생물 발광 해파리의 유전자를 이식해서 글로우피쉬가 되었고, 야채는 더 오래 저장되고 나은 맛을 위해 변형되고 있어요. 당신은 어때요, 아놀드? 키가 크고 싶나요? 마이클 조던의 유전자를 줄게요. 그리고 땀 유전자를 조작해서 냄새도 안 나게 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아놀드 2.0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땀이 나지 않아서 드디어 사람들이 옆에 앉기 시작하고, 이웃 할머니도 키 작은 빨간 머리라고 더 이상 놀리지 않아요. 그냥 빨간 머리 멍청이라고 하죠. 네, 유전자 조작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건 미래예요. 만들어진 GMO 아기들도 곧 생길 거예요. 범죄자에게서 범죄 유전자를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진화의 새로운 혁명이에요. 잘 자요, 아놀드 2.0. 잠깐, 무슨 일인가요? 아놀드, 실험실에서 주사기들을 훔쳐온 거예요? 네? 향기가 나기 위해서 딸기 유전자를 주입한다고요? 완벽한 엉덩이를 위한 코기 유전자요? 하지 말아요, 아놀드. 멈춰요. 세상에,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틀렸네요. 유전자 조작은 위험해요. 유기체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게도요. 알로하, 아놀드. 여행을 떠나기로 한 건가요? 가장 싼 크루즈도 860달러래요. 상자로 들어가요. 서둘러요. 기념일을 맞이해서 6,000명 정도의 탑승객과 2,200명의 선원들이 배와 사진을 찍는 동안 들어갈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 지금 광고도 없고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돈이 부족해요.
잠깐,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멍청함은 여전하네요, 아놀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뤘어요. 거대한 크루즈에 혼자 있게 됐네요. 예! 7일간의 여행을 위해 12,000개의 달걀, 380kg의 아이스크림, 2톤의 해산물과 고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혼자 먹는다면 거의 5년을 버티기에도 충분한 양이죠. 평균적으로 이런 크루즈를 다녀오면 3kg 정도 몸무게가 는다고 해요. 또 크루즈에는 놀 것도 얼마나 많은지 7일을 다 써도 전부 보고 해보기 쉽지 않대요. 이런, 기름이 떨어진 걸까요? 최고 속도에선 배가 하루에 5톤까지의 기름을 사용해요. 이제 다른 크루즈처럼 바다 위를 떠돌겠네요. 사실 항구에 정박하는 것보다 저렴하거든요. 아놀드, 휴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겠는데요?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알긴 하나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온 세상이 당신을 싫어해요. 정신 차리고 가방을 싸세요. 여행은 끝났어요. 안녕, 아놀드. 어젯밤에 엄청 재밌게 놀았나봐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아침에 IQ 60 아래인 유튜버들과 미팅이 있잖아요. 그리고 늦는다면 직업을 잃게 될 거예요. 화장실 갈 시간은 없어요. 참으세요. 보통 방광은 150에서 200ml의 소변을 편안하게 보관해요. 하지만 400에서 500ml가 된다면 압박이 느껴질 거예요. 어제 많이 마셨나 보네요. 사장님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 누구도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액체는 신장으로 흡수된 다음 묘관을 통해 방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근육으로 오줌을 참아야 하기 때문에 아놀드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웃으면 안 돼요, 아놀드. 재채기도 기침도요. 그런 건 근육을 약하게 하고 결국 참지 못하게 될 거예요. 만세! 휴식 시간! 이제 살았어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6번에서 8번 화장실을 가요. 이런, 운이 없네요, 아놀드. 고대에는 밖에서 볼일을 보는 게 허락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남녀 화장실로 나뉘게 된 건 1792년 정도쯤이죠. 네, 휴식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차례예요. 오래 참을수록 방광벽이 늘어나서 오줌 누는 횟수가 더 늘어나요. 하지만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소변의 박테리아와 산이 다시 신장으로 올라와 방광염과 신우신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당신의 회사 정책에 대한 불만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놀드. 조금만 더 버텨봐요. 이제 50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될 거예요. 오, 드디어 집에 갈 시간이에요. 아놀드,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걸 추천할게요. 방광이 가득 차 있다면 터질 수도 있어요. 예, 차에 도착했어요. 이제 러시아어만 잘 통과해보세요. 천천히 움직여요. 이런, 이웃이 다가오는데요? 알죠? 이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꼭 안아주는 버릇이 있어요. 결국 일어났네요. 드디어 일을 시작하게 됐죠. 이젠 저의 똘마니가 아니고 커피 농장의 똘마니입니다. 아놀드는 9m에 달하는 나무에서 커피콩을 따와야 합니다. 멋진 직업이에요, 아놀드. 수확한 커피콩은 건조시키고 볶은 후 판매됩니다. 아놀드, 불 조심해요. 어우, 이런. 아놀드, 물건 가지고 도망가요. 내가 재워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실험의 시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놀드가 수확한 커피를 앉은 자리에서 다 마시는 거죠. 10리터의 에스프레소, 즉 200잔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자, 어서 해봐요, 아놀드. 매년 세계에서 소비되는 커피의 양은 5천억 컵 정도인데 다들 멀쩡하잖아요. 아, 그래도 이 정도의 카페인은 아놀드를 2번 죽일 거예요. 하지만 아놀드를 사랑하니까 목숨을 2개 더 줄게요. 배고파요? 에스프레소의 칼로리는 0이죠. 카페인은 배고픔의 감각을 떨어뜨리니 정말 다행이에요.
아놀드, 에스프레소 커피 5잔을 마신 후 백색 소음과 섞인 음악 소리가 들렸다는 호주 학생들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 실험은 카페인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한 거죠. 아놀드 듣고 있어요? 아놀드! 솔직히 에스프레소 10잔을 마시는 건 불가능이에요. 손이 격렬히 떨릴 테고 편집증이 생겨 50잔 이후로는 한 모금도 못 마실 거예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죠. 자, 카페인 약 먹어봐요. 카페인을 과다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유발합니다. 아놀드 같은 경우 심장마비가 2번 오겠죠. 축하해요, 아놀드.